안녕하세요. 왕초보도 쉬운 수입무역 저자 김진욱 간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의료기기 수입과 관련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다른 카테고리에 비해서 의료기기 수입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어떤 사장님께서 어떤 구독자분께서 의료기기 수입과 관련한 내용이 궁금하다라는 이제 요청을 주시기도 했고요. 혹시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너무 감동을 받고 큰 힘이 되었던 구절이 있어서 이걸 먼저 공유를 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어요. 책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물지 못해 숨기려고만 했던 당신의 상처들에게 이제는 말할 때다. 참 수고했다고, 참 고생했다고, 살아내느라 참 애썼다고, 그동안 많이도 애썼다. 괜찮은 척 하느라 애썼고 버텨내느라 애썼다. 나이값 하기 위해 힘들다 말 한마디 못하고 억지로 참아내느라 참 애썼다. 힘내라는 말이 위로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살아내느라 애썼다. 잘하고 있다고 말해주는 이 없어도 당신은 분명히 잘하고 있다. 우당탕 소리가 나도 나름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에게 격려해주라. 매일 운이 좋아지는 21일 하루 명상이라는 책의 내용이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의료기기 수입과 관련된 내용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용 의료기기와 동물용 의료기기를 포함한 모든 의료기기는 세관에 수입 신고를 하기 전에 표준 통관 예정 보고서라고 하는 것이 갖추어져 있어야겠습니다. 이게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수입 신고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표준 통관 예정 보고는 어떻게 하는 거냐라는 게 참 궁금하실 텐데요. 사실 이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뿐이고요. 그보다 앞선 절차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의료기기라고 하면 수술실에서 사용하는 메스, 병원에서 사용하는 주사기처럼 우리가 명확하게 이것은 의료기기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이게 의료기기인가 아닌가 하고 좀 애매하게 생각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진료용 조명, 자궁내 피임기구, 휠체어, 마스크, 진료용 장갑, 모유 착유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품목들은 모두 의료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처음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는 사장님들이 봉착하는 문제가 첫 번째 문제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의료기기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 의료기기 해당 여부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포털 사이트에 의료기기 전자민원 창구라고 검색을 하셔서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시는 방법인데요. 이 홈페이지에서 민원 신청을 클릭하시고 전자민원 안내 및 신청을 클릭하신 후에 민원 사무 검색으로 들어가셔서 검색어명에 의료기기 질의를 검색하신 후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제품명, 사용 목적과 질의 내용을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최대한 상세히 기재를 하셔야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대충 URL을 넣어 놓으시거나 이것은 부목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질의를 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고요. 예를 들면 신체를 고정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의료용 목적이 아니라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서 재질은 무엇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상황에서 사용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보다 상세하게 기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료기기는 1등급에서 4등급까지로 구분이 가능한데요. 1등급은 잠재적 위험성이 거의 없는 의료기기로 진료대, 분만대, 의료용 조명기기, 마스크 등이 있고요. 2등급은 잠재적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멸균기, 의료용 자외선 소독기, 산소 공급기, 체온 조절 장치 등이 있겠습니다. 3등급은 중증도의 잠재적 위험성을 가진 것으로 각종 맞추기, 인공호흡기 등이 해당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4등급은 고도의 위해성을 가진 것으로 인공심폐장치, 보조 심장장치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별표 1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이 별표는 저희 카페에도 업로드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내가 수입하려는 품목이 의료기기에 해당이 된다면 식약처에서 수입업 허가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이 수입업 허가를 신청하실 때에는 한 개 품목 이상의 허가나 신고를 동시에 접수하셔야 하는데요. 1등급과 4등급까지 모두 절차가 조금 상이합니다. 1등급의 경우에는 허가가 아닌
지방식약청의 신고 대상이고요. 이 신고 신청서를 의료기기 전자민원 시스템에 접수를 하시면 동시에 신고가 수리가 됩니다. 가장 간단하죠. 2등급의 경우에는 지방식약청인데요. 신고가 아닌 허가 대상입니다. 임상자료가 요구되지 않는 제품은 민간의 기술문서 심사기관의 기술문서 심사를 먼저 받은 후에 허가를 신청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3등급과 4등급 조금 위험도가 높다라고 보는 등급이죠. 3등급과 4등급의 경우에는 지방식약청이 아닌 보험청에 허가를 신청해야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만 의료기기 등급별로 그리고 등급 내에서도 동등 제품이냐 뭐 임상시험 자료가 필요하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비용이나 기간, 첨부문서 등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절차 역시 좀 세부사항을 살펴보실 수 있는 자료를 저희 카페에 업로드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기에는 용기나 외부에 한글 라벨이 부착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여기에 기재가 되어야 하는 내용은 수입업자의 상호와 주소, 제조자와 제조국명, 허가번호, 명칭, 제조번호와 제조연월, 포장 단위, 의료기기라고 하는 표시, 일회용인 경우에는 일회용이다. 그리고 재사용을 금지한다 라고 하는 표시 등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의료기기법 제20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또 자세한 기재 요령이 의료기기 표시, 기재 등에 관한 규정에 고시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확인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표준통관예정보고는 생각보다 참 간단합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신 후에 표준통관예정보고 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를 하시면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영업시간 기준으로 약 7시간 정도면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별도의 서류 첨부나 서류 제출 등은 필요하지 않겠습니다. 의료기기의 경우에도 다른 수입 물품들과 마찬가지로 꼭 판매 목적이 아닌 샘플용 이렇게 다른 목적으로 수입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면 본물량 수입 전에 내가 이 제품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서 견본용으로 수입을 한다라고 할 수도 있고 연구 목적이나 시험 목적도 있겠죠. 자가 사용 용도도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목적이 있을 텐데요. 말씀드렸던 이런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복잡한 절차가 아닌 면제 확인만을 받은 이후에 세관에 수입 신고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 면제 신청은 자가 사용용과 구호용의 경우에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 견본용, 연구용, 시험용, 임상시험용, 심사용의 경우에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의료기기 수입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이고요. 실제 내가 의료기기를 수입하겠다라고 하시는 사장님이 계신다면 관련된 규정과 법 내용들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숙지하실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